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리뷰를 하고 보고를 할 제품은 많은 농구인들이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바로 이 나이키 줌 플라이트 5 OB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농구하시는 분들한테 워너비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독특한 아웃솔 모양 때문인데 이게 상당히 접지력이 좋다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농구는 하지 않지만 이 제품을 저희가 엄청 많이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을 지금까지도 신고 농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거의 저희한테 복원을 다 맡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독특하게 두 켤레를 동시에 진행할까 합니다. 뭐 농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델과 디자인이 동일한 요 줌 업템포 5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줌 플라이트 오비 같은 경우는 나일탭이 달려있는 새 제품이에요. 농구 하시는 분들은 이 농구화만 이렇게 유독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할 때마다 자기한테 맞는 신발들을 이렇게 착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인기가 좋고 기능성도 좋아서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줌 플라이트 오비 같은 경우는 그 미국 NBA 선수 중에 그 제이슨 키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시그니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에 이렇게 키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도 키드라고 적혀 있고 이 제이슨 키드가 나이키와의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신발을 더 이상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농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또한 출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자 어떤 줌 업템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줌 업템포인데 2012년에 발매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접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세탁을 하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미리 미드솔과 바디를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딱 놓고 보시면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줌 플라이트 오비에는 이런 뒤에 끈 부분이 있고 줌 업템포에는 없죠. 이런 부분이. 이게 있어서 뭐 신발을 신으실 때 뭐 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잡고 신으시다 보면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 부분을 잡고 신발을 안 신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은 이 수우시 부분이 좀 달라요. 줌 플라이트 5B 같은 경우는 이게 자수로 되어 있죠. 하지만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별도의 가죽을 써서 약간 음각 볼록이 뭐 하늘 완창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약간 그 젤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가죽이에요. 에나멜 가죽이랑 이런 거 써가지고 수우시를 좀 더 이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차이가 이런 디테일. 줌 플라이트 5B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4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끝에 한 개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논란이 이 줌 업템포와 이 줌 플라이트가 과연 동일한가, 과연 착화감이 동일한가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 좋아하는 분들이 이러한 리뷰를 좀 많이 남겨놨어요. 어떠한 분들은 착화감이 동일하다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 줌 플라이트 오비가 더 좋다, 어떤 분들은 이 줌 업템포가 착화감이 더 좋다. 오늘 그 논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줌 업템포는 다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 줌 플라이트 5B 같은 경우는 아직 분리를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끈을 풀고 이제 미드솔과 아웃솔을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디와 미드솔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과 미드솔을 또 분리를 해야죠. 아웃솔은 확실히 잘 안 떨어지네요. 이게 보통 신발이 접착이 떨어질 때 미드솔과 바디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미드솔과 아웃솔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아웃솔이 아직 단단하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아웃솔하고 미드솔이 좀 안 떨어지니까 열을 좀 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세톤을 조금만 묻혀가지고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미드솔과 아웃솔을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은 줌 업템포고 이쪽은 줌 플라이트 5B예요. 사실 동일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미드솔의 재질이나 줌웨어 크기나 재질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착화감이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그냥 다른 신발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러한 미드솔과 아웃솔과 에어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착화감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요 라스트도 동일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PN513이라는 게 이 라스트에 대한 어떠한 부품 번호 같아요. 그래서 줌 업템포도 PN513, 줌 플라이트도 PN513.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거는 밑에 624055 이게 보이실 텐데 이게 줌 플라이트의 모델 번호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줌 업템포에도 동일한 모델 번호가 적혀 있죠. 이 줌 업템포의 모델 번호가 366570인데 이 라스트의 모델 번호를 보면은 줌 플라이트 OB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제품이에요. 동일한 제품인데 조금 약간의 디테일만 바꿔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디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거지 같은 게 줌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접착면에 샌딩 처리가 안 돼 있고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접착면에 접착 라인 따라 샌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줌 업템포가 줌 플레이트에 비해 접착력이 더 강하긴 해요. 신발과 미드솔에 붙어있는 접착력이. 근데 신기하게 또 앞콘 쪽은 또 샌딩을 안 해놨어요. 이게 뭐 원가 차이인지 아니면 또 앞코 쪽의 가죽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코 쪽에 샌딩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줌 플라이트 OB를 접착할 때 어떠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정말 거지 같아요. 이 접착제를 지우면은 이 접착제가 발라져 있던 흔적들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신발이 다 틀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샌딩기예요. 이 샌딩기로 이 접착되었던 끝 경계 있잖아요. 이러한 거를 샌딩기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접착을 했을 때 원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 가죽에 조금씩 어떤 점선식의 흔적을 내줘야만 접착할 때 엄청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라인을 다 따고 그라인더로 접착제를 다 지우고 이러한 부분들 또 다 떨어져요. 이런 플라스틱하고 요거 부분들 접착제를 다 지우고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분리하기 전에 착화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깔창에서 아마 착화감에 좀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이쪽은 줌풀 깔창이고 이쪽은 줌 업템포 깔창이에요. 두께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굴곡과 뒤꿈치 모양이 좀 달라요. 줌풀은 보시다시피 뒤꿈치가 좀 평평한 형태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낮고, 하지만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치형이 쏙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뒤꿈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끝부분이, 뒷부분이. 확실히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착화감에서 조금이 나요.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연식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웃솔 접착은 안 하고 바디하고 미드솔 그리고 에어 이렇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떼어놨고, 그리고 줌 업템포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오래돼서 바디와 미드솔, 지지대, 에어, 아웃솔, 신발이 이렇게 측면을 감싸주는 부위 하고 이 부분, 그리고 뒤꿈치에 이 부분 꼭 프라모델 접착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접착을 이제 제거를 해 봐야죠. 그래서 방독면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싹 닦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착제가 싹 묻어나죠. 보시면 이렇게 접착제가 다 닦인 거죠. 이게 다 접착제의 흔적이에요, 남아있던. 이거 제거하는 거는 정말 업체마다 노하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고는 뭐 노하우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이 훨씬 많아요. 이 복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당연히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떠한 노하우가 있어서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비용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무작정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정한 비용과 어떠한 적정한 노하우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간혹 보면은 사실 노하우도 별로 없는데 유명세만으로 그냥 비용이 그냥 과다하게 청구된 그런 업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접착제 제거를 이쪽은 아직 안 했고 반대쪽은 다 완료를 미리 해놨어요. 어차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여기 그라인더로 조금씩 이제 홈을 파놨는데 이제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접착제를 바르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흠집이 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접착제 자국보다 안쪽을 조금 갈아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대보면은 다 숨어 들어가요. 근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웃솔을 살펴볼게요. 요 부분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정품의 인증 마찬가지로 미드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품 번호와 여기 사이즈 표시가 있고,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는 여기 조그맣게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10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부품들을 딱 떼어 보면은 여기 어떠한 부품 번호와 여기 호환 가능한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뭐 9하고 10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른쪽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R이라고 라이트의 약자를 표시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측면을 보면은 어떠한 부품 번호와 사이즈가 호환 가능한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죠. 그럼 줌프를 다 살펴봤으니까 줌 업템포도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측면에 이 제품의 부품 번호와 사이즈가 적혀 있죠. 이게 보면은 줌에어도 정가품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 정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투명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의 사이즈에 따라 크기가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이쪽은 10이고 이쪽은 7.5거든요. 7.5가 확실히 줌에어가 좀 작죠. 그럼 이 줌 업템포와 줌풀 두 가지 모델 동시에
접착을 다 완료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 업 템포와 줌 플라이트를 두 켤레 다 접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접착을 하기 전에 바디 쪽에 이제 그라인더로 접착제의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그 안쪽으로 조금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접착을 마무리해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표식이 하나도 안 남죠.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접착이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다. 줌업 템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빈틈이 없죠. 그라인더로 갈려있던 부분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눌러봐도 접착이 뭐 완벽하게 된 상태죠. 그럼 이번 복원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